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잘 보셨어요? 네. 혹시 오늘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꽤 되시고 5번 이상 보셨다. 엄청나시네요. 네, 네. 소울메이트 개봉한 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여러분의 영화가 뭔가 이 영화가 계속 갈 것 같고 계속 이제 커뮤니티 뷰프에서 소환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이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영상으로 보셨는데 네, 김다미 배우와 변호석 배우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민용근 감독님과 전소희 배우가 함께 하십니다. 네, 자리로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입장해 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은 네 박수를 한번 더 크게 좀 네, 장마음 마음을 네,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비프에서 리퀘스트 시네마는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이제 꼭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을 하는데 소울메이트가 1등을 했어요. 당연한 결과인가요? 박수를 별로 안 하거든요. 엄청나죠.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부산 하면은 영화의 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했다는 건 이제 소울메이트가 마음속에 각인이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번에 영화를 또 한 번 다시 보면서 여전히 그 그리움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진다. 이 영화는 10년 후에 보면은 더 이런 파장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영화 얘기 나눠주실 감독님과 배우님께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소희 배우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에서 하은 역할을 연기한 전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울메이트로 부산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뵌 게 벌써 2년 전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이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투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석이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석이도 담이도 없지만 제가 오늘 열심히 빈자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자리를 네, 확실하게 채워주실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전소희 배우님 인사 말씀이었고요. 민용근 감독님께도 관객분들과 만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산 영화제에서 또 다시 상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올해 30주년이더라고요. 제가 1회 때 단편으로 왔었거든요. 아, 네. 그때 감독님의 30주년이기도 하네요. 네. 여기 남포동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지금 많이 거리 풍경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걸어오는데 되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또 영화를 봤는데 촬영한 것까지 치면은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영화 속에 이제 우리 새 배우님들의 모습들이 저 시절에만 담길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구나 이런 느낌들도 받았고 소희 배우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30주년을 맞이하신 민용근 감독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토크는 수호통역과 같이 함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소울메이트를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이 리퀘스트 시네마 1위를 하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경합한 작품들이 많은데
늘 1위를 이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무례한을도 제치셨어요. 오수욱 감독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울메이트가 많은 분들에게 가닿고 리퀘스트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영화 이제 개봉한 지 2년 되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남아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화 속에서도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소울메이트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어떤 변화하는 개인사랑 되게 맞물려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개봉할 때도 뭐랄까 이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영화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계속 볼 때마다 감정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땐 되게 영화 속에 이제 미소와 하은이처럼 되게 밉기도 하고, 되게 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가깝기도 하고, 뭔가 애잔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한 2년 만에 영화를 다시 본 거였는데, 그냥 마치 뭔가 미소랑 하은이가 되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감정들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줄거리를 좀 까먹기도 했고, 아 저랬구나 이런 것도 생각나기도 했고, 촬영할 때 기억들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뭐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배우들하고 너무 관계들이 좋았고, 되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다시 보는데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제가 아까 사전조사 해보니까 5번 이상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보다 감독님의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화 보시면서 감독님 기억을 하나하나 세포 재생하듯이 대사였는데 또 어떤 이야기 들려줄지 너무 또 궁금합니다. 전선희 배우님은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옆에 또 하은이가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처음 봤던 순간부터 1년이 지나고 또 아마 이제 그 2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면서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아까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전선희 배우님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오늘 오시면서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처음 개봉할 때부터도 저의 욕심이지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꺼내봤을 때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다시 관객분들을 불러주신 게 저희한테 더 의미가 있었고, 사실 솔웨이트는 행복한 영화겠어요. 저한테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저희가 엄청 진심을 담아서 촬영하기도 했고, 또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촬영하는 과정의 매일매일들이 이상하게 좀 특별한 것들이 많았어서 아무래도 진짜 내 삶의 한 순간, 한 기억처럼 남았다는 얘기를 배우들끼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은 사실 많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의미에서도 특별한 작품이고, 그래서 더 자꾸 꺼내보게 될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변우석 배우님이나 김다미 배우님에게도 항상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이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민용건 감독님, 그전 작품들을 찍을 때는 현장이 굉장히 피폐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좀 약간 이야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이 영화는 헤어지고 만남을 반복하긴 하지만 그냥 따뜻함으로 귀결되는 작품이잖아요. 감독님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이유? 이 영화 처음 이제 원작을 보시고 영화 하시기로 하셨을 때 어떤 점이 끌리셨을까? 다른 세계로 진입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이 작품 만드신다고 했을 때요. 어떠셨는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적합한 연출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여성 감독님이 좀 비슷한 어떤 학창 시절 보냈거나 이런 감독님들이 작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사실 조금 고사를 했었는데 다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 제가 어떤 영화를 뭔가 하게 될 때는 뭐 영화의 중요한 뭐 인물이나 스토리도 있긴 하지만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감정에 끌려서 제가 이 영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졌다가 각자의 어떤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제안을 받았던 시기도 뭐랄까 약간 제 뭔가 인생에서 조금 뭔가 바닥을 치고 나오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런 감정들이 영화 속에 있는 하은이의 어떤 시기 그리고 미소의 어떤 시기랑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닿았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를 처음 만들게 된 제일 큰 이유고 마지막까지도 그런 감정들을 관객분들이 느끼게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그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그냥 조금씩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영화가 나 이런 영화야라고 막 얘기하거나 혹은 만든 사람의 뭔가 자의식이 막 드러나는 영화 말고 그냥 보면서 이 두 인물의 그냥 자기도 모르게 조금 젖어들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랑 좀 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편을 만든 이후로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장 어려운 도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며들듯 그리고 큰 어떤 이제 그 변곡점이나 사건 없이 영화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약간 온갖 유혹을 좀 떨쳐내야 되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 작품 안에 그 섬세한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는 데는 감독님의 어떤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의 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힘들었던 지점이 어떤 거였어요? 이 작품을 쓰실 때? 쓸 때 사실 처음에 쓸 때는 원작이랑 되게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70년대생이고 그리고 뭐랄까 더 긴 시간을 다루고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미소와 하은의 딸 이 3대에 얽힌 어떤 이야기가 있는 대서사시. 네 조금 뭔가 조금 더 긴 세월을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런 버전도 있었고 중간에 또 약간 조금 더 현 시대랑 좀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바뀌기도 했었고 근데 나름 저는 이제 지금 완성된 세 번째 버전까지 해서 각각의 이야기가 나름 좋았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들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는 뭔가 선택을 또 받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또 관객들과 더 많이 호흡해야 되는 뭐 그런 판단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또 버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고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우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영화 처음 봤을 때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은이와 미소가 과연 다른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을 찾기를 원했던 하은이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정말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었던 어떤 이제 그 욕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미소는 정말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정말 따뜻하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공간을 그리워하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캐릭터가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를 어떤 시기에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닮아가고 싶어 하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소희 배우님한테는 이 두 캐릭터의 어떤 지점들을 다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생각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은이라는 인물을 좀 어떻게 그 미소와 분리해서 연기를 하셨을까? 굉장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캐릭터를 떼어내서 연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말씀해주신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개봉하고 나서 관객분들과 만날 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는 진우가 되게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뭔가 하은이랑 이소가 너무 닮아 있는 면도 꽤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정과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진우가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왜 한 번도 못했을까요?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해보는 생각이라 너무 좋았고 지금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 저희가 그 시절에 했던 얘기들을 다 들으신 분이 계시면 너무 재미가 없는 답이 될까봐 조금 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소랑 하은이가 뭔가 반으로 쪼개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처음에 하은이도 할 수 있고 미소도 할 수 있는 배우를 찾고 싶으셨다고 하셨었고 또 저희를 직접 만나보고 감독님이 처음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셨다가 결국에는 역할을 이렇게 주신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랑 다미는 연기를 하면서 내가 내 캐릭터에 대해서 갑자기 확신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좀 모르겠어질 때 그럴 때에 서로에게 많이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미가 저보다 하은이에 대해서 더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상대 배우 역할을 맡은 배우 본인에게도 많이 의지를 했었고 또 둘째로는 어떤 문득문득 보이는 모습들에서 이 순간에는 좀 미소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을 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연기할 수 있어서 더 재밌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전혀 그 전에 들었던 답변 때문에 방해받지는 않으셨죠? 네. 네. 감독님께 아까 이제 그 캐스팅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감독님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는 이제 그 악질 경찰도 보셨고 이제 그러니까 전소희 배우님을 그 전에 연기로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 하은이와 전소희 배우의 접점 그리고 영향을 받은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로 지금 감독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 지금의 전소희 배우님. 물론 이제 처음 전소희 배우를 본 거는 영화 속의 모습으로 봤었고 이제 그 뒤에 정말 우연한 세 번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스팅을 하다 보면 이제 감독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 그 캐릭터와 이 실제 배우의 어떤 성향, 분위기 혹은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닮아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이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 배우도 그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 캐릭터에도 있을 것 같다. 혹은 그게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소희 배우 봤을 때 직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역할을 이렇게 딱 두고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열어놨던 측면도 있었고 미소로서 전소희 배우를 보기도 했었고 하은이로서 전소희 배우를 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뭐랄까 약간 되게 낯설지 않았어요. 예, 이분이 저희도 이제 영화를 하면서 만나게 됐지만 아마 처음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거의 낮에 만나서 그때가 이렇게 어디 창이 이렇게 있었던 데였는데 네. 낮이었는데 얘기가 끝나니까 밤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가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시나리오의 어떤 상황을 보는 그 시선들이 낯설지 않고 되게 저와 되게 비슷하다 혹은 제가 생각하는 하은이의 모습과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굴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되게 자아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서 캐스팅할 때도 그랬고 작업할 때도 그런 것들이 되게 일관되게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이제 아까 감독님이 영화가 스며들듯 이제 남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소희 배우가 좀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영화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마다 그리고 시리즈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스며들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디테일, 감정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캐릭터가 어딘가에 지금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손희 배우님의 연기를 보고 나서 많이 좀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하은이를 연기하면서 사실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얘는 좀 어떻게 생겨먹었을래 이렇게 행동을 할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랑 그 부분도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지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은 하은아 좀 이런 부분들은 어린 시절이지만 조금 달라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하은이에게 싫은 점이 없습니다. 완벽한 네. 저는 하은이가 하은이 인체로 저에게 완벽한 사람이었고 미소도 마찬가지였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뭔가 인생의 어떤 깨달음이 어느 때를 지나고 어떤 경험을 해야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숙할 때를 공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또 각자가 그런 뭐 말하자면 강점, 약점 같은 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관계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둘이 너무 좋았던 게 뭐랄까 퍼즐처럼 나한테 모자란 게 네가 있음으로써 채워지고 또 너를 닮아가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깎여 나가고 둥그러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하은이한테 있는 약점들이 없었으면 미소를 못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대로 하은이인 그대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이렇게 그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지금 그냥 약간 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이 아까 이제 여성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그 결들을 잘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극사실주의 그림처럼 극사실적으로 여성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미묘함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둘의 관계가 우리한테 여전히 정말 사랑일까? 이 우정의 어떤 그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면은 어느 순간 이런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 지점에서 감독님이 가장 좀 주의를 두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 둘을 규정하고 싶으셨는지 혹은 규정하지 않아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나리오를 이제 초고를 쓰고 나서 아는 분 통해서 건너 통해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었고, 근데 되게 긴 시간 동안 그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각자 느끼고 있었지만 서로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감정을 말하게 되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두 분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나 뵙지 못했고 서면으로만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두 분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 뭔가 남에게 뭔가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혹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우정이냐 사랑이냐 혹은 뭐 연인 관계냐 친구 관계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 만들어진 말로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롯이 그냥 그 형태가 없는 감정의 형태로만 그 둘이 되게 끈끈하게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흔한 말이긴 하지만 되게 운명적인 관계라고 서로 느끼고 있었던 관계였는데, 그 인터뷰 하면서 그냥 되게 그 뭉클하더라고요. 그 얘기긴 하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물론 기획하던 초기에는 미소와 하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뭐 우리가 뭐 우정이라는, 아까 말했던 우정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것들로 다 규정되어지지 않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냥 미소와 하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유한 관계이지 않을까? 그게 꼭 뭐 어떤 사랑이면 더 깊고 우정이면 더 얕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제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계속 규정 지으려고 했었고, 그 규정 짓는 것 때문에 제가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미소와 하은의 관계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미소와 하은의 그런 그 관계성에 굉장히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 보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일렁이기도 하는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들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일 케이크 내 귀걸이를 끼워줄 때는 너무 에로틱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 장면을 그 연기를 할 때는 배우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둘의 어떤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의 파장이 조금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때의 그걸 기억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순간에 어떤 진짜 제가 느꼈던 무언가는 이젠 더 이상 기억이 안 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연출적으로 감독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사실 진짜 신기하게도 영화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연기를 해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린에서 볼 때 다른 감정이 전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뭔가를 막 어떻게 느끼거나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미소랑 둘이 하는 생일 파티고 놀랐고, 왜냐면 이거 주려고 나를 귀를 뚫으려고 한지 몰랐으니까 네. 약간 그런 좀 순진한 마음으로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소가 주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아플까봐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그냥 여러 가지 좀 오히려 깊이 들어가지 않는 감정들을 느끼면서 카메라 앞에 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즉각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결들이 하나하나 우리한테 약간 신호처럼 오면서 해석을 하게 만들고 열어주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감정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건 역시나 그 장르적인 색깔이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이 영화 분명 미스테리 구조를 띠고 있고 그 안에서 오는 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시면서 감독님이 좀 약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도 어떤 것이었는지. 어, 그 예전에 찍었던 해화동도 그렇고 사실 뭐 의도하고 어떤 미스테리를 넣었던 건 아닌데 저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서 맞은편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잖아요. 어떤 설명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혹은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지 상상하거나 궁금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매체가 그런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스테리한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서사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서는 그 사람의 얼굴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둘의 관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혹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면서 따라오는 게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장치로서 장르적인 미스테리를 가져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것도 각자 감독님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가 미스테리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은이와 미소의 그 관계 안에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관계성의 드라마적인 것도 있지만 장르적인 어떤 색채 같은 것들도 가져가면서 감정의 이 물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풍성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그동안 많이 만나왔던가? 민용훈 감독님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배우님들과의 어떤 그 좋은 협업으로 촬영장이 굉장히 즐거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그 결과물이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시네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께도 지금 마이크를 드리고 지금 그 5번 이상 보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궁금증이 지금 시점에서 남아있을까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연기를 할 때 하은이란 캐릭터를 잘 모르겠을 때 그 미소 역을 맡은 다미 배우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은이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삶을 살 때도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오히려 남이 더 잘 알고 있을 때도 있고 대화하면서 또 다른 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전소니 배우님도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을 때 남과 대화하면서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도 잘 모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를 잘 모르겠고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냥 너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근데 참 그게 왜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안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뭐 정말 사소하게는 나는 모르는 내 습관을 친구들은 나를 흉내내면서 따라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나는 내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너는 그럴 때 되게 싫어하더라 하면 내가 그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시선이 그렇게 나한테 집중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랄까 타인
타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그렇게 예쁜 눈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저를 알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어떤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괜찮았나? 약간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감독님이랑 그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수다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찾게 되죠. 네. 네. 아마도 감독님께서 제가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비단 시나리오에 뭐 녹여내려고 이러신 것보다는 제가 어떤 저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관찰을 하고 있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감독님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작품 너무 잘 봤고요. 리메이크 작품인 만큼 원작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원작인 7월은 조금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느꼈는데 하은이는 조금 소극적인 그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님은 연기하면서 그런 걸 신경 쓰시고 연기를 했었는지 어떻게 캐릭터 분석을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뭔가 사실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 따라가려고 하건 피하려고 하건 그냥 뭐가 됐건 보고 듣는 순간부터 저는 그로부터 오는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미 저는 원래 백지 상태로 봤던 영화에 대한 감상도 남아 있었고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기로 한 뒤로는 다시 그걸 꺼내보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마 뭐 7월과 비교해서 좀 더 하은이가 이렇다든지 하는 거는 뭐 우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저는 하은이를 만들면서 하은이가 가장 크게 설명되는 부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를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하은이는 약간 어느 정도 교묘한 수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타인이 어떤 상태를 편안해하고 뭘 바라는지 빨리 알아채는 만큼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지 그런 것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은이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해낼 때 좀 드러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물밑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좀 무섭잖아요, 감독님. 그죠? 굉장히 강한. 오늘 보면서 약간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영화 속에 하은이 얼굴 중에 내가 이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결혼식장에서의 얼굴과 그리고 네. 이제 파혼하고 나서 이기적이었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네. 무릎 꿇고 앉아 까만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그 표정이 사실 찍을 때도 그랬고 되게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근데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안으로 단단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하은이는 뭐랄까 이렇게 액티브하거나 혹은 되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기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강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안으로 단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더 무섭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워낙 이제 뭐랄까 나보다는 남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마음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응축된 단단함들이 결혼식장에서의 표정과 그리고 모든 비난의 말들을 감수하는 그 얼굴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게 하은이의 방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한 그런 것들이 좀 그 손희 배우님의 표정에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다르게 살겠어라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함의 그 미소가 분명히 많이 끌렸겠구나 멋있다라는 생각도 그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좀 손을 흔드셨는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메이트의 영화의 팬이자 여기 안 계신 변석 배우의 팬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더 자세히 보고 반복적으로 봤는데요. 저는 그 대사 중에 같이 식사하면서 똑같이 그리는 거는 재주지 재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하은이의 내재되어 있던 자유함이 폭파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그렇게 좀 약간 의도하신 바나 연기하실 때 그렇게 좀 그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변숙 배우는 좀 폭발하게 만드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는 조금 밉지 않나요, 우석이? 괜히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뭔가 하은이 스스로도 계속 이 쌓여오는 감정이 되게 찰랑찰랑하던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정말 잃어버릴 대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잃은 채로 하게 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뭔가 내 뿌리를 내가 있을 자리를 찾고 싶었을 때인데 너무나 해맑고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 그 상대의 악의 없음이 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폭발했다 그 말도 맞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망설이느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하은이를 이렇게 밀어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준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그 굉장히 풍부한 겹의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감정의 극사실주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때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해왔고 통과했고 어쩌면 지금 이제 그런 시기를 겪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들을 다시 곱씹어봐도 이때의 감정은 사실 미스테리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관계였는지, 왜 더 잘 풀지 못했는지 후회와 해안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주 좀 리퀘스트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못 다 들은 얘기들도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 들으면은 더 많은 또 이런 감정의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이 하셨는데 감독님과 배우님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들으면서 자리를 맞춰볼까 합니다. 감독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뜻밖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까 보는데 수어 통역하시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정들이 하나하나 하시는데 그 표정들이 너무
두 분 모두 너무 해맑고 정말 그 인물의 어떤 표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영화를 보시는 분 관객분들의 표정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상영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저는 처음 이제 이런 상영을 봤는데 수어 통역 상영으로 또 봐서 되게 남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제 영화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전 방금 도착하자마자 일로 왔는데 좀 영화가 이제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제들로 인해서 영화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폭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라고 영화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고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와 감독님께 드리는 박수로 네, 하겠습니다. 네, 전선희 배우님. 네. 정말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영화가 다시 상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관객분들께 이렇게 마음에 남는 영화가 되기를 저희는 너무너무 소망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아마 담이랑 우석이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관객분들 저만 만나뵈서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관객분들께 전해진 것 같아서 사실 개봉했을 때도 매일매일 만나뵙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뵈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해주시는 관객분들이 그런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남은 저의 삶 동안 영화를 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걸 그런 거에서 뿌듯함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새로운 영화들도 많은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부산국제영화제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세요. 약간 허리 같기도 하고 그죠. 계속 그러면은 리퀘스트 하면은 와주실 거죠? 계속 네. 오죠. 네. 저희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